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문동일입니다. 자, 오늘 지방직 해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지금 채팅창에 계속 들어오시는데, 네, 고생 많으셨고, 네, 100점 맞으신 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자, 한국사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총평을 올려드렸는데, 그, 지난 국가직에 비해서 평균 입력 점수는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국가직보다는 뭐 조금 어려워졌다.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네, 그 정도 어려워졌다 싶고, 그 다음에 제일 그 논란의 문제가 유네스코죠. 그렇죠. 유네스코가 제가 매년 나오진 않는데 간혹가다 나온다. 그리고 나오는 포인트가 좀 정해져 있다랬어요. 유네스코는 시험 문제 출제를 할 때 맞냐 아니냐예요. 그 제가 5분짜리 두 개 합친 10분 영상으로 끝난다라고 했죠. 그렇죠? 네, 거기에 그대로 얘기되는데 제가 오늘 해설하기 전에 쇼츠로 만들어서 그 핵심 부분만 올렸는데 경복궁은 아니야. 창덕궁은 맞아. 이런 부분들 딱 그대로 나왔거든요. 안 보고 가신 분들 좀 너무 아쉽네요. 가야 최근에 추가된 거, 네, 그거 시작할 때 딱 얘기 들었고, 네,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가 이게, 안 보면은 못 풀어요. 안 보고 모르면은 찍어야 되잖아요. 결론은 빨리 나는데 모르면은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들어가야 되고 대신 알면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한국사 최근 특징은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여기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딱 얘기 들었는데 이번 시험도 뭐 동일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해설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답률을 보면은 제일 낮은 문제가 16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요게 38% 나왔고요. 네, 우리 사이트 기준. 제가 계속 우리 사이트 기준 하는데 비교군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16번 문제가 38, 그 다음에 19번 문제가 66%. 네, 요 두 문제, 70 언더로 나온 문제들만 변별력이 있다. 제가 시험에서 20문제 중에 적을 때는 두 문제, 많을 때는 네 문제, 나머지는 굉장히 쉬운 문제다라고 했었죠. 딱 거기 맞는, 거기 맞춘 그대로 그 시험이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남한경제학창이 그쵸? 남한 바로 나오죠. 네, 자꾸 타 사이트를 얘기 드리게 되는데, 그 정답률이 문항별로 볼 때, 딱 그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정답률이 5%씩 차이 나요. 결정적인 문제는 8%. 그죠? 8%. 네.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죠. 수업을 잘 들으신 거. 네. 자, 그러면 문제 해설 하나하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면 근현대사 출제 비중은 8문제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아까 유네스코 그거 말고 좀 특이한 점은 보통 우리가 옳은 것을 대부분 출제했죠. 거의 그랬어요. 근데 옳지 않은 것은 6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문제를 좀 급하게 빨리 푸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좀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 정도가 특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해설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자, 1번 보시면은 신석기 시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써 있는데 자, 먼저 기억번. 신석기 하면 우리 구석기는 뗀석기, 뗀석기는 개개, 근데 신석기는 간석기. 그래서 어느 글자 들어간다? 돌자 들어간다. 돌, 갈판, 돌랏, 돌보습, 돌호미, 갈돌, 갈판. 기억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반달돌칼 써 있는데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지 농기구는 없다. 그건 있었던 적이 없다. 이전에 간석기를 끌고 와서 쓴다. 그렇죠? 요거는 청동기죠. 그래서 틀린 선지. 자, 그 다음에 원시수공업 직조생활하면 옷을 만들어 입는다라는 얘기인데 가락바퀴 뼈바늘에서 요거 맞는 내용이죠. 네,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1번 바로 걸리고요. 그 다음에 변홍사를 널리 변홍사 언제 시작해요? 변홍사 청동기 때 시작하죠. 그렇죠? 틀린 선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보시면 가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써 있는데 가의 풍속에는 비가 오는 것이 고르지 않아. 농사가 안 돼. 농사 안 되면 누구 탓? 왕 탓. 왕을 죽일까? 교체할까? 연맹왕국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 근데 이건 딱 어디 사료? 부여 사료죠. 자, 지금 문제 보시면 옳은 것은 써 있고요. 부여 골라볼게요. 음락의 우두머리들이 삼노라고 불린다. 읍군 삼노 후 왕이 읍군 어디 옥저동에 둘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여하면은 사출도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가축 이름으로 관리가 있다. 맞죠? 정답은 2번이죠. 3번 선지는 초기 국가 쪽에서는 심화 선지인데 요거는 많이 나와서 필수로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아파, 누가 죽었어, 그럼 집을 새로 져. 새집 증후군, 새집, 동동, 어디죠? 동해죠. 그 다음에 4번은 기본 선지인데 산천을 침범한다. 영역이 중요해. 침범하면 소로 갚아, 말로 갚아, 아니면 노비가 돼. 어디예요? 책화에서 동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기본 문제들은 조금 빨리 해설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에 외교문서를 작성한 나라. 무예가 알립니다. 자, 고글의 옛 터전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써 있는데, 자, 대무예 누구예요? 이거 무왕이죠.
지금 국가 전체 물었으니까 그냥 발의 문제예요. 근데 보면은 주의할 건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국가 물어볼 때는 옳은 것은 하면 주문 중이 거의 정답인데 이건 옳지 않은 것은 물었으니까 좀 더 읽어야겠죠? 자, 볼게요. 당의 등주 공격했다. 자, 발해 누구? 무왕.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 하면은 지방제도. 완성은 전성기? 선왕이죠. 왕까지는 사실 필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기본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집사부 장관 시중에, 어디에요? 이건 신라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죠. 천통, 이란, 대응, 건응, 연호, 그리고 황상, 어디? 발해. 중에서 누구냐면 이건 문왕이죠. 정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쉬운 쪽에 배열될 거냐? 아니면 어려운 둘에서 그쪽에 배열될 거냐? 이제 그 차이죠. 쉬운 쪽 배열이죠. 앞장은 거의 다 그래요, 지금. 네, 앞장은. 자, 그리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역시 옳지 않은 것은요. 다음에 외교문서를, 안 넘어왔네? 네, 4번. 밑줄 친 구강의 업적 옳지 않은 것은 써 있죠? 제가 지금 아는 쪽에 V 표시를 딱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문제 풀이 할 때 계속 그랬잖아요. 습관을 좀 들여달라고. 저도 문제 지금 기출문제 이거 받아서 해설하려고 풀어볼 때 옳지 않은 것은 항상 V 표시해요. 왜냐면 실수할까봐. 제가 저를 못 믿어서. 약간 습관을 들이는 거야, 습관을.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구강 물었고요. 2차 돈이 구강에게 아뢰기를. 2차 돈의 순교 사료죠. 자, 그러면 6세기 구도로 가자. 6세기 쪽에 신라로 가면 들어가자마자 지증 이어서 법흥 그다음에 진흥 세 명을 왜 같이 보냐? 어차피 한 명이 나오면 나머지가 틀린 선지 이 안에서만 헷갈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냐? 법흥왕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볼게요. 법흥왕 두 문자는 법병불 해서 법은 율령 나오고 병은 병부와 상대 등의 설치까지. 자, 그다음에 법흥이랑 진흥은 비교해서 봅시다라고 해서 법흥은 먼저 뜬 금관을 깬다. 진흥왕은 대가를 깬다라고 했었죠. 1, 2번은 다 해결되죠? 그다음에 두 명을 비교해야 되는 게 가야를 깼네. 여기는 금관, 여기는 대가야. 그리고 연호도 있는데 여기는 건원, 여기는 개국대창, 홍제가 되죠. 그럼 지금 1, 2, 3 하면 전부 다 법흥왕 내용이죠. 자, 근데 4번에 보시면은 국호를 신라라고 칭하고 우산국 정벌 신라, 지우, 증왕 누구예요? 지증왕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번 갈게요. 대표적인 문제인데 우리 2, 3, 4 태천미원서 문제예요. 2, 3, 4, 5까지는 누가 중심? 고구려 중심. 자, 볼게요. 문제가 또 안 넘어갔네요. 자, 5번입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5번 갈게요. 가시게 일어난 고구려 관련 사건은 써 있고요. 자, 태학의 설립. 자, 볼게요. 삼국간의 항쟁은 2, 3, 4, 기틀. 그 다음에 5세기는 전성기 누구? 고구려. 2, 3, 4 두 문자는 태천, 천, 미원소, 그리고 광개토. 장수한 다음에 저기 뒤에 문자왕 한 줄 보면 되죠. 대표적이죠. 왜 같이 보냐면 틀린 선지까지 함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보면 태학의 설립, 불태율 누구? 소수림. 그 다음에 평양천도 누구? 장수왕 업적 중에 제일 빠른 것 중에 하나죠. 요거보다 빠른 건 하나밖에 없네요. 아버지 업적 기린다? 광개토비. 다음 사이에 뭐가 있냐? 기계적으로 보면 딱 누구 문제예요? 광개토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동옥조의 정벌. 자, 누구예요? 2세기 태조왕, 고독한 태조왕. 고시독점, 옥저 정복, 무슨 옥저를? 동옥저를 정벌하고. 태조왕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전연의 침입. 제가 얘기 드렸지만 한 번에 다 안 준다 그랬어요. 선비족, 전연, 모용왕의 침입. 하나만 준다. 어디에요? 고국, 원왕. 역시 앞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후연, 비려, 숙신. 후연 격파하면 광개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장수왕인데 한성암락하면 두 번째 공격이죠. 장수왕은 일부 순서가 필요하다. 장수왕의 1번 공격. 평양천도 남진. 그래서 나제 동맹 하면은 비눌. 2번 그대로 가서 한성암락. 누구 죽였죠? 계로왕의 전사, 부영영의 전사, 근기르고 죽었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의 시험에 안 내더라. 안 낸 지 10년 넘었어요. 흥한열대 지두, 분할 점령. 그래서 1, 2 여기 순서 필요한 게 4번 선지. 정답은 3번 되겠죠. 후연, 비려, 숙신 누구? 광개토. 그는 영원히 즐거웠다? 영락. 자, 5번의 정답 3번. 자, 그럼 6번 가겠습니다. 가 국왕의 업적 옳지 않은 것은 볼게요. 자, 경순왕 김부가 사심관이 되었네. 1호 사심관. 그래서 부호장이야 임명을 맡게 했다. 자,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태조죠, 태조. 태조의 호족 견제 통합책 할 때 기인 제도는 인질 제도고 비교할 건 신라 쪽에 상수 리 제도가 있죠. 그리고 1호 사심관이 누구예요? 경순왕 김부죠. 그럼 고려 태조 왕거래 정책 역시 옳지 않은 것은 주의하시고요. 자, 볼게요. 기인 제도 맞아요.
발해 망하고 발해 유민 수용 맞죠? 3번. 요게 설명 들으면 굉장히 쉽다라고 했는데 개경을 황도라 부른다. 황도 왜 황도라 불러요? 황제의 도시. 그 황제를 누가 치겠어요? 칭제 건호원에서 광종이죠. 그래서 틀렸죠. 4번의 훈요 10조는 누구냐? 이거 왕걸이죠. 후대 왕한테 남긴 건 훈요 10조, 그 다음에 신하들한테 남긴 게 정계랑 계백요소가 될 것이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고려 대외 정책은 뭐 요새 시험 보면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현종을 좀 내다가 갑자기 이제 앞쪽으로 좀 맞죠? 자, 다음 대화가 오간 시기는 써 있습니다. 자, 소손령, 서희, 외교담판. 소손령, 서희, 외교담판, 우리가 얻어냈다 강동육주, 거란과의 전쟁 몇 차예요? 이거 1차가 되겠죠. 왕은 누구 때? 성종. 거란의 1차는 성종이 성종에게 소손령, 서희, 외교담판 얻어냈다 강동육주. 그리고 서희가 피게됐던 게 중간에 누가 길을 막고 있다? 여진이 길 막고 있어요. 거의 뇌리에 박혀있죠, 이거. 왕 누구예요? 성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귀주대첩 써 있는데 이거 뭐예요? 거란 3차니까 요 앞으로 가면 되겠죠? 왕 누구죠, 이건? 현종이죠? 이건 성종이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거란 1, 2, 3차. 그죠? 여진은 숙종 예종. 별무반은 숙종, 동북구성 예종, 반환도 예종. 그죠? 포인트들이 있죠. 자,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8번. 네, 문제 풀면서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게 신기하시다고. 네, 그쵸. 세뇌교육 스타일이에요. 그죠? 왜냐면 출제되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나올 만한 것들도.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시험 나오는 표현 그대로 반복하면 그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의도한 겁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밑줄친 국왕의 업적 옳은 것은 사료 너무 쉽다. 뭐죠?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한글, 훈민정은 누구? 세종. 경국대전의 시작은 세조, 완성반포는 성종. 틀렸고. 그 다음에 2, 3번은 묶어야죠? 자, 어떻게 돼요? 삼강의 실도는 세종, 국조례는 성종, 이륜의 실도는 중종까지 그 세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3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지리지는 왕만 기억하세요 해서 팔도 지리지 성종, 동국여지 승남 성종, 가운데 성종 묶은 다음에 위아래로 비교했었죠. 이거 성종이죠. 그죠? 신찬 팔도 지리지 하면 말이 꼬였네. 신찬 팔도 지리지 하면 위로 가자. 개가 특이하다 세종. 근데 신증 동국여지 승남하면 그건 중종으로 가자. 네, 정답은 2번 되겠죠. 기타 세종의 핵심 부분은 왕이 정초시켜서 한양 중심 역법 7정산, 왕이 정초시켜서 농사직설 노동의 실제 경험담을 담았네. 그거랑 삼강의 실도 하나만 더 볼 거 하면 향약 집성반까지. 그렇죠. 그게 탑4 사료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가임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문화사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9번 문제. 가임물에 대한 설명. 무신직공기고요. 그 다음에 결사운동 수선사 결사고요. 그 다음에 도노점수까지 힌트는 너무 많이 줬네요. 누구예요? 진울이에요. 진울. 굳이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지 제가 표 안 그려도 되겠죠? 호, 문무, 권신 다 알죠? 무신직공기예요. 보겠습니다. 1번의 천태종, 의천이죠. 임재종은 고려 말쪽으로 보내서 보우입니다. 보우. 공민왕 때 왕사였었죠. 그리고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합쳤어 하면 이것도 의천. 1, 3번. 이 문제 틀리면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자, 정답은 4번. 도노점수, 정해쌍수. 사료가 좀 쉽게 나왔는데 도노점수는 꼭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깨달음은 단번에. 하지만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해. 한마음을 일심. 깨닫지 못하고 도노하지 못하고 고사료. 자, 9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갈게요. 밑줄친 국왕의 업적 옳은 것은 국왕은 성균관 앞에 두루 사게 돼 편당을 지지하는 것이 군자의 공심이요. 평가라고 싸우는 거는 소인의 사사라면 니네 싸우면 소인배야 라고 탕평비를 세웠다. 탕평책이 처음 제시가 된 거는 숙종. 말로만 탕평. 제대로 탕평은 영조, 정조. 영조는 탕평비, 탕평체, 탕평가, 탕평부채, 탕평의 정신, 탕평 퍼레이드. 근데 정조의 경우에는 버전은 뭐죠? 탕탕, 평평. 이거 영조죠. 영조 나오면 정조 무조건 나오죠. 균역법은 영조, 그렇죠? 화성은요? 정조. 초기무신제 역시 정조. 대전 희흥통 누구예요? 대전 통편은 정조인데 대전 희흥통은 흥선 대원군이죠. 정답은 1번 되겠죠. 간단한 문제. 그렇죠? 영조는 탕평, 영조는 속속속, 정조는 통통통, 영조는 소원 건드려, 소원 정리, 살림 인정 못해, 이조전랑 특권 폐지까지. 그렇죠? 백과사전 동국 무덤비고도 잊지 마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11번 보겠습니다. 가임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가는 3가 2번절하고 아래옵니다.
두 번 절하는 거 원래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건데, 그쵸? 아무튼, 뭐, 그렇대요. 성악에는 강령이 있고 쭉 써 있는데 힌트가 딱 보여요. 뭐예요? 성악 10도라고 써 있죠. 왕이 부르면, 저 은퇴할 건데요. 도주하는 습성이 있어. 성악 10도, 주자서 전료, 그 다음에 양명학 비판서, 전습록변까지 누구예요? 이 황이 되겠죠. 1, 4번 그룹 분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전제에 써 있고 여전제에 써 있는데 이 둘 다 뭐예요? 실학자잖아요, 지금. 틀렸죠. 그럼 2, 3 중에 고르는 건데, 자, 붕당 정치는 제가 처음 수업할 때부터 그랬는데 절대 바꾸지 말아라, 좌우를. 요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근데 정답률이 76 나와서 그래도 좀 틀린 분들이 조금 있어요. 왜 틀렸을까? 그러면 영남 기회에 걸린 거죠. 자, 붕당은 절대 바꾸지 마라고 해서 동인 서인 갈렸네. 동인이 한 번 더 북인 남인 갈렸네. 남인 쪽에 누가? 이황은 남인. 이거 어디? 영남 학파죠. 서인은 이쪽은 기호 학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고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문제는 가서 푸는 게 아니라 형틀을 고정시킨다. 이게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고정시킨 다음에 얘를 끌고 와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흔들려요. 그래서 2, 3, 2 보면 이황 골랐으니까 영남 학파, 남인 영남 학파. 그 다음에 기호 학파는 서인 쪽. 정답은 3번 되겠죠. 그렇죠? 글씨에 체크하는 게 굉장히 좋죠. 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 갈게요. 앞장은 그래도 좀 많이 쉬웠는데 뒷장이 앞장보다는 조금 난도가 올라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약 체결된 이후의 사실 아닌 것은 수업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나라 뺏기기 직전의 상황들 좀 조심해라. 그죠? 1908년도, 9년도. 이 파트를 볼 때는 우리 의병 쪽에 아래쪽에 의사들 활동 써있다. 거기부터 해서 쭉 한번 그때 무렵의 일들을 좀 떠올려보자라고 했을 때 딱 거기 관련된 문제예요. 오른쪽에 구도만 잡고 올게요. 자, 구도를 잡을 때 일단 1904년 분기점 러일 전쟁 터지면 구종지 달라 의정세 위에 1, 2, 3. 이는 을사 직전의 열강의 승인. 자, 지금 나온 사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설에 대해서 통감의 지도. 자, 여러분 이 사료의 키워드가 뭐예요? 5조가 지금 차관 통치인데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은 우리나라 관리 임명의 차관 통치예요. 근데 걔를 뺄 때도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봤다? 통감의 지도, 통감의 승인, 통감의 허가, 통감한테 별걸 다 받아오르네. 통감이 별걸 다 관여하네. 통감부의 권한 확대하면 뭐예요? 한일 신협약이 되는 거죠. 을사조약에서 외교관 강탈, 통감부의 설치, 통감부는 오로지 외교였는데 그 권한이 확대되는 게 여기라고요. 다음 이후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을사조약에 대한 고종의 저항 세 가지 뭐가 있었다? 대한멜신부의 친서, 미국의 헐버트, 그리고 헤이그 특사. 이것 때문에 고종이 퇴위당한 다음에 순종한테 강요하는 게 신협약이 되는 거죠. 딱 요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도를 잡았기 때문에 파란색 넣는 게 중요한데 여기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냐면 요 아래쪽에 들어가는 의사들의 활동이죠. 장인한 전명훈 의거, 안중근 이토 사살, 이재명 의거까지. 그리고 나라 뺏기 직전에 1908년도 9년도 볼 때 우리 간도협약 1909년도죠. 나라 뺏기 직전. 제가 모든 이 9년도, 8년도 사건 얘기할 때 수식어를 꼭 붙인다고요. 나라 뺏기 직전에라고. 왜요? 포인트가 그거니까. 간도협약 1909 나라 뺏기 직전에, 그 다음에 의병 쪽에 남한대토벌도 1909, 기타 뭐 동척 1908 이런 것들이 요 하단에 깔릴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림처럼 보면 굉장히 좀 쉽게 잡히는 건데, 자 그러면 요게 한일 신협약 3차 협약 될 텐데 다음 이후 아닌 것을 골라라 하면 1번이 빠져줘야죠. 바로 직전이죠. 이거 순종한테 강요했잖아요. 자, 그리고 부수각서의 군대 예산 맞고요. 안중근 이토사살 1909년도고요. 남한대토벌 역시 9년도죠.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출제한다면 맞는 선지 정답으로 갈 수 있는 게 동척의 설립 1908.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긴 선지 빠져있지만 간도참변도 가능하죠. 네, 매번 하던 거였는데 그쵸, 매번 하던 거죠. 그쵸? 네, 우리는 정답률이 딱 70% 나온 문제예요. 네, 타 사이트는 60 얼마 나왔습니다. 한 8% 차이 나요. 네.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써있는데, 자, 이 사료를 볼 때 눈에 제일 먼저 띌 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숫자일 것이다. 1개월이 눈에 제일 먼저 떴을 거예요. 뭐예요? 반공령이죠. 이게 뭐예요? 83 개정통상장정이죠. 여러분 83 개정통상장정이 절반짜리 문제로 많이 나왔거든요. 절반짜리. 절반짜리라는 건 다른 조약이랑 같이 주는 거예요.
또는 다음 사이에 이런 식으로 계속 냈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 단독 문제 낸 거는 지금 얼마 만인지 아세요? 2009년 7급에 나오고 처음이에요.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암튼 보겠습니다. 강화도조약 원문에 부속조약 2개 더 있다. 부록. 또 하나는 통상장정 또는 무역규칙. 개정된 게 83이다. 보통은 시험 문제가 다음 사이에 이렇게 많이 묻는다고요. 근데 얘를 따로 물은 거죠. 그죠? 자, 내용 볼 때는 관세가 들어왔네. 플러스. 원래 무관세인데. 방공령 들어왔네. 플러스. 다만 1개월 전에 사전 통고를 했네. 그러면서 쓱 집어넣은 게 뭐죠? 최애국 대우죠. 물론 최애국 대우는 정답 2번이죠. 최애국 대우는 제일 처음 들어온 건 어디예요? 조약 문화가 빠른 거는 미국이죠. 조미조약이 처음이었죠. 그걸 보고 일본이 따라했다라고 했죠. 정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1번에 갑신정변 영양, HT, 한성, 텐진. 그 다음에 3번에, 자, 우리는 여기서 어느 글자가 눈에 들어와요? 주자가 눈에 들어오죠? 주둔. 지읒, 뭐죠? 일본 공사관 경비병의 주둔. 지읒, 뭐죠? 재물포잖아요. 이보곤란 결과.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부산 외에 2곳의 계양장이 설치되는 결과 하면 강화도 조약이죠. 원문에는 부산 플러스 2개 항구라고 써 있고 추가적으로 원산, 인천이 83, 그죠? 8083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원산, 인천, 순으로.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사료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사료. 자, 밑줄 친 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써 있는데 이거는 뭐 따로 대비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김구사료인데 나의 소원에 나온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무력이 아니라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 문화 그렇죠? 네, 문화로 이제 뭐 세계를 이제 뭐 쭉 이렇게 세계로 뻗어 나가겠다. 이게 요새 우리 K 문화, K 컨텐츠 있잖아요.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그때 많이 인용되는 문구예요. 근데 몰라도 괜찮다. 왜 괜찮은가? 임정의 주석 누구예요? 김구. 한인애국단 만만한 봉봉 누구예요? 조직? 김구. 기영리은은 김구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한의대 하면 의열단의 김원봉이죠. 그 다음에 리일번에 조선혁명군 영능가 양세형에 어흥할 때 이건 양세봉은 양세형명군 따라보는 거 중국의 의용군 전투는 영능가 흥경석에서 양세봉이 되는 거죠. 디귿하고 리을은 다른 인물이잖아요. 김원봉 그 다음에 양세봉인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거의 다 맞췄을 거예요. 지금 우리 공당인 사이트 기준 볼 때는 계속 이제 사이트 기준을 얘기하는데 우리 사이트 기준 볼 때는 정답률이 92%입니다. 거의 다 맞았어요. 거의 다. 네. 김구 선생님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너무 뿌듯하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선언으로 시작된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사료인데 3.1운동이죠. 자, 5등은 우리들은 지금 조선에 5등은 이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그 다음에 자주민임 우리가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로 출발한다. 요거 뭐예요? 기미독립선언서죠. 이거에다 따라붙는 게 공약 3장이 될 거고요. 비교적 근래에 공약 3장이 따로 나왔었죠. 3.1운동을 단독으로 딱 내는 게 빈도가 높진 않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툭툭 내요. 난도 조정 차원인 것 같은데 근데 사료를 안 보면 또 틀리죠. 자, 일단 보면 1919년이죠. 형평운동은 23이에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2, 3, 4를 딱 묶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는 게 그거죠.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구조를 보는 거잖아요. 3.1운동 시험 나오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3.1운동이 시험에 나왔어. 그럼 틀린 선지를 뭐 나올까요? 60만 세. 광주 학생 나오겠죠. 60만 세 결과로 신간회가 나와서 신간회 지원해서 전국 확대돼서 광주 학생 이 세 개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고 하나 내면 나머지가 틀린 선지를 무조건 나온다. 이게 문제 구조다라고 했죠. 그리고 딱 보면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은 광주 학생이지. 문화통치전은 3.1운동이지.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연대해서 그럼 뭐예요? 60만 세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하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요게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문제. 너무 좀 아쉬워요. 아쉬운 이유는 이게 10분짜리 영상 문화 기록 뭐 앞에 5분만 들었으면 문화 5분 기록 5분인데 그러면 이제 그냥 맞췄을 텐데 제가 이거 강의 내용을 쇼츠로 짧게 올려놨거든요. 여러분 제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유튜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자, 볼게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것은 써있죠? 자, 먼저,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 문화유산 쪽이고, 문화유산 두 문자 뭐예요? 자, 경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남한경제 화창해 해서, 바로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죠? 남한산성이죠?
남한산성. 남한경제 화창이 할 때 경제는 뭐냐? 경주 역사지구. 제는 백제 역사지구죠. 이 두 개를 왜 합쳤냐면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소하게 묶는 거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지역이니까 옛따로가 아니라 지역이지 둘 다 경제. 그죠? 경주랑 백제. 그리고 백제 설명할 때 제가 딱 뭐라고 했냐면 백제 설명할 때 백제 역사지구는 우리 백제 수도가 서울, 한성, 그 다음에 웅진, 그 다음에 사비, 그 다음에 수도는 아니지만 주요 도시가 익산인데 이거 주의하세요 하면서 서울 빠져요라고 했죠. 속천동구부는요? 빠지는 거죠 그러면. 그 5분밖에 안 되는데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딱 그렇게 주의하시라는 거죠. 백제 역사지구에 이거 빠진다라는 거는 시험은 처음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야고분군 써 있는데 요건 최근에 등재된 거죠. 그래서 아예 이 영상 시작할 때 옆에다가 딱 써놓고 기존의 암기 그대로 하신 분들은 일단 이거 추가하고 들어가세요라고 했어요. 가야고분군. 봤으면 무조건 맞췄어요. 너무 좀 틀린 분들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네, 요거.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경복궁 쪽에 가면은 이것도 정확하게 그랬죠. 경복궁은 아니야. 뭐야? 창덕궁이야. 틀린 선지로 경복궁을 잘 내. 그래서 문화유산 쪽에서는 경복궁은 아니야. 창덕궁은 맞아. 그거 바꿔서 잘 내고. 기룡산 쪽에서는 승정원 일기는 맞아. 비변사 등록은 아니야. 그거 잘 낸다라고 했었죠. 그게 헷갈리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로도 좀 설명드렸던 게 경복궁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중건한 지 얼마 안 돼요. 누가 한 거예요? 대원군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재 안 된다요? 그러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암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좀 이거 얼마 안 됐잖아.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유네스코 안 보시다가 마지막에 딱 보죠. 제가 마지막에 보는 게 좋은 게 이게 맞다 아니다만 딱 기억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수험 시작할 때부터 쫙 외우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잘했습니다. 네, 유튜버 문근중님, 네. 구독해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원년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해서 문제 읽을 때 주의하세요. 옳지 뭐예요? 아는 것은이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1번. 중국군과 연합해서 쌍성보전도 한중연합작전, 지도코, 쌍사제대동, 지청천은 한국독립군, 지청천은 독립군, 따라붙는 거 호로군, 전투는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해서 지청천 쪽이라 틀렸고,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 출제할 때 임정의 광복군, 제일 정답 잘 나오는 게 뭐예요? OSS. 없네요? 두 번째 잘 나오는 게 인도미얀마죠. 자, 그리고 충칭에서 국민당 정부시였네? 맞고요. 그 다음에 조선 의용대가 합류해서 누가 들었다는 얘기죠? 김원봉이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모두 맞죠. 그리고 빠져있지만 제일 잘하는 건 미 전략정보처 OSS랑 국내 정진군 훈련 이글 프로젝트까지 보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죠. 네. 17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다음 조약 책을 들고 난 이후에 사실 포인트 이후에 일단 이 조약이 무엇인가? 당사국 중 어느 한쪽이 정치적 독립 안전이 무력 공격의 위협을 받으면은 뭐 협의한다 써 있고 그 다음에 뭐 군대를 배치한다 써 있고 뭐죠?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요. 자, 한미상호 방위 조약하면 우리가 6.25 전쟁, 한국 전쟁 볼 때 여기가 전쟁의 시작이야, 여기가 끝이야. 끝은 휴전협정이야. 휴전협정 세트하면은 협정책을 직전에 반공포로 석방 그리고 얻어낸 게 한미상호 방위 조약 되는 거죠. 그리고 무상경제 원조 받아서 민간에 파내, 그래서 50년대 경제 키워드는 300산업이 발달해요. 라는 얘기. 이거 제가 왜 그러냐면, 원래 제일 잘 내는 게 6.25 전쟁 문제죠. 다음 전쟁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은. 그죠? 요건 최근에 제가 쇼츠로도 올렸어요. 다음 전쟁 기간 중에 하면 배경, 에치슨 선언 빼야 되고요. 결과, 한미상호 방위조약 빼야 되고요. 그럼 맞는 선지는 반공포로 석방이나 아니면 오리발 찍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똑같은 구조인데 물어보는 게 좀 다른 게 요거 주고 다음 이유 했으니까 앞에는 싹 틀리죠. 요거 주고 다음 이유 하면 정전협정 앞에니까 틀렸죠. 반공포로 석방 더 앞에니까 틀렸죠.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더 앞에니까 틀렸죠. 그러면 2번인데 2번 뭐예요? 베트남 전투병 파병은 65년도 박정희 정부의 외자유치 카드죠. 깔끔하게 끝나죠. 네. 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자, 요 문제가 두 번째로 정답률이 낮은데, 네, 우리 사이트 기준으로는 66이고요. 뭐, 타 사이트 기준은 뭐 50%대입니다. 자, 볼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면은, 자, 가국가. 지계야문 써있죠? 양지야문, 지계야문. 지계는, 토지 소유 증서고요. 요 사료는 제가 꾸준히 반복하는 4분의 1까지도 남는 멘트. 지계발급사업의 특징. 자, 지계발급사업의 특징의 경우에는 외국인은 토지 소유할 수 없다. 대한제국 인민 외에 대한제국 인민 외에는 소유자가 될 권리가 없다라고 써있죠. 이거 대한제국 얘기죠. 그리고 지계는 땅 같은 느낌이지만 토지, 가옥, 산림, 전담 모두 다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지계발급사업 관련된 사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써있으니까 가국과 대한제국인데 광무 맞죠? 9번 시참 맞죠? 1, 3번은 고른 분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답은 2번인데 4번 고른 분들이 좀 있어요. 왜 이거 달리는 모든 것은 뭐예요? 999잖아요. 달리는 모든 것은 999 해서 전차 99, 그 다음에 경인선 99, 그리고 대륙 연결원 경부, 경의에서 05, 06 해서 많이 본 거죠. 은하철도 999 해서. 999. 자, 근데 이번에 교육입국조사하면 교육동그라미, 항상 교육동그라미 쳤죠. 가보개혁 2차는 부체제, 재판소, 교육입국조서. 교육의 대상은 일반 백성 국민, 학교 만들자 한성, 사범학교까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언제예요? 가보 2차가 94년 12월이니까 이거는 이듬해 95년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지금 대한제국을 물었는데 대한제국 수립 전이죠. 대한제국은 몇 년부터예요? 2번 구도 앞에서부터 쭉 떠올리면 버퍼링이 있으니까 제가 백으로 잘했죠. 고종의 13년간의 꿈이라고요. 1910에서 13 빼면 97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죠. 네. 실수. 아깝습니다. 고종의 13년간의 꿈. 97년부터. 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인데 20번 네, 아주 쉬운 기본 문제죠. 자, 가나다라 이런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지금 선지들을 딱 보니까 뭐예요? 대원군 집권기 대원군 집권기 대외정책. 대외정책은 병제병신 사이에 누구? 오페르트. 병제, 병오, 신 마치고 척화비의 건립. 그리고 두 문자가 하나 더 있죠. 병제, 병오, 신, 척화비 건립에다 두 문자 하나 더 있다. 두 문자 하나 더 뭐예요? 병문안 정량, 신, 광어가 되죠. 그러면 병문안 정량, 정양 뭐예요? 병인양요죠. 그리고 신광어 해서 뭐죠? 신미양요죠. 그럼 병오신 오페르트. 제너럴 소문은 앞에 병 없고 제라 끝났네요. 그죠? 병제 네, 그 다음에 병오신 나다가 정답은 4번이죠. 자, 병제병오신, 척화비 건립, 병문안 정량, 신광어.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병문안 정량할 때 정량, 정족산성, 정량은 사람이다. 정족산성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사람, 삼남성이라는 표현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 용어 하나만 딱 바꿔도 여러분들이 순간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죠. 이렇게 해서 20문제 해설을 완료해봤습니다. 해설 들어오면서 좀 스피디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20분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항상 하고 나면 한 2배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틀린 분들은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사라는 과목이 그래요. 이게 암기를 필요로 하는 과목이고 제가 준비는 철저히 하되 그럼 시험장에서 시간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거의 딱 맞는 과목이 딱 그게 딱 이 과목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보고 암기를 했으면 가서 바로바로 정답을 뭐 1, 2초, 5초, 10초 이거 만에 그냥 탁탁 골라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고르기가 힘든 시험이고요. 뭔가 분석이 더 필요하진 않잖아요. 시험 당일에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네. 네. 살 빠졌어요. 근데 요새 러닝을 좀 했더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설을 한번 진행했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 카페에 와주시고 여러분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요. 네. 시험 끝나고 헬스장 갔는데 데드 100살 통과했으면 축하합니다. 허리 조심하세요. 네, 허리 나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설 마무리하고요. 네.
궁금한 점이나 뭐 후기나 이런 거는 카페 그리고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